한범덕 청주시장이 의회에서 구룡산 등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환경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심 전신주에 전깃줄과 각종 통신선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도심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에서 출토된 2에서 4세기 마한시대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는데 새로운 보존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충북뉴스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보존 방법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민간 개발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룡산 등 도시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청주시의회로 옮겨왔습니다. 시정 질의에 나선 박완희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도시 자연공원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분들이 전주시가 됐든 대전시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찾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범덕 시장은 이미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만큼 민간 개발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흡합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도시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고요. 이에 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도시공원이 아닌 공기하라! 공기하라! 도시공원이 아닌 공기하라! 시정 질문 이후엔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빨리. 매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발생한 환경단체와 청주시의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등 청주시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쇠사슬과 폭력남부 한범덕 시장 규탄한다. 도시공원 보존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주시와 시민환경단체 간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명구입니다. 역대급 피해를 남긴 강원도 고성 산불은 끊어진 고압전선의 불태에서 시작되는데요. 전깃줄은 물론 인터넷과 케이블 TV 등 각종 통신선들이 질비한 도심은 어떨까요? 현장 K 진희정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학가 원룸촌. 골목길 머리 위로 거미줄처럼 뒤엉킨 전선들이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건물마다 뻗어나온 선들이 전신주 하나에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통신 장비들까지 뒤섞여 얽히고 설킨 전선들은 베베 꼬인 실타래 같습니다. 도로변 전신주는 통신선 뭉치들 무게를 못 이겨 기우뚱 쓰러질 듯합니다. 선들이 처지지 않게 일정 간격으로 지지선을 설치해야 하지만 제각각 사방으로 교차하는 통신선 뭉치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예 도로 시설물이 선들을 떠받치는가 하면 곳곳엔 사용하지 않은 폐선들이 끊긴 채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미관상 일단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많이 확산될 것 같지. 전선을 타고서 불이 번지니까. 전선과 뒤섞인 도심 가로수는 자칫 화재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가로수들 사이로 연결된 선들은 나무 가지나 기둥에 눌리면서 약한 바람에도 큰 압력을 받습니다. 통신선은 한국전력의 자체 설치 기준만 있을 뿐 관리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전신주 사용에 대한 임대료만 내면 되다 보니 통신사들이 우후죽순 설치만 하고 사후 관리도 수거 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더라도 이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통신회사들이 무분별하게 이런 통신선을 막 증설하고 시설하고 하다 보니까 심하면 전주가 부러지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반복하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전에서 집계한 무허가 통신선은 약 124만여 가다. 추징된 위약금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박미자 청주시 의원은 오늘 열린 청주시 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 서구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이 청주로 반입돼 처리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박 의원은 서구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A업체가 영업 정지를 받았지만 서구청에서 아직도 불법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의 택지 개발 현장에서 나온 유물들이 공개됐습니다. 2에서 4세기 당시 청주의 역사를 알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발굴된 또 앞으로 나올 유물의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랑이 모양의 허리띠 고리입니다. 아기 호랑이 모양까지 세밀하게 새겼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청동 방울, 겉면에는 왕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마한시대 권력층의 유물입니다. 이때까지 호서 지역의 마한에 왕의 존재를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왕을 상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굴되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이 2, 4세기 당시 청주 지역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유물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모두 570여 점으로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송의 택지 개발 현장에서 발굴됐습니다. 경기와 호남권이 아닌 충청권에서 마한의 유물이 대규모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물 가운데는 당시 권력층만 다룰 수 있는 철기와 이를 유통한 흔적, 중국 형식의 철검까지 있어 활발한 교류의 중심이었던 지역의 위상을 짐작케 합니다. 충청, 즉 이 호서 지역의 마한 문화의 실체가 어땠는지를 최초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전시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의미가 크고요. 국립청주박물관은 상설 전시관을 개편해 2021년부터 마한의 유물을 상시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물이 발굴된 현장은 이미 개발로 사라진 상황. 학계에서는 이제라도 지역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유적지와 유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추가로 나올 유물의 보존과 관리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충북 새 100년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 상임 공동위원장은 변재일 도당위원장과 이시종 지사가, 오재세, 도종환, 이후삼 국회의원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위원회 산하에는 평화안보와 문화강국, 분권국가, 노동 등 8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충북의 발전과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과 기념사업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오늘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해양수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내륙권 국민들도 해양 문화를 접할 공평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충북의 해양과학관 건립을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청주 밀레니엄타운에 미래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지리산 천은사가 32년의 논란 끝에 통행료 명목으로 징수하던 입장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속리산 법주사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규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속리산 국립공원 길목에 자리 잡은 매표소.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됐지만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법주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등산만 하러 온 탐방객도 예외 없이 4,000원을 내야 합니다. 산에는 등산 가는데 주인이 없는데 자꾸 단락할 때는 뭐라 줄 수 없게 산에 가는 거는 폐지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까? 저리 가는 것만 하고. 국립공원에 위치한 법주사 등 전국 25곳의 사찰들이 이처럼 일종의 통행료를 받으며 갈등을 빚어온 상황.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 천은사가 오늘부터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당징수 민원으로 소송까지 이어진 갈등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문화재 보호와 수행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리산을 사랑하신 모든 분들께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은사의 결정을 계기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요구하던 속리산 인근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북으로 많이 가죠. 저쪽 넘어. 거기는 무료 입장이니까. 법주사 입장료 없으면은 다른 데로 갈 거 일로도 많이 오죠. 통행료 반대 여론을 의식한 법주사도 지난해부터 보훈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32년 만에 천은사의 결정이 속리산 국립공원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의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지난 26일 영동에서 고사리를 캐러 나간 뒤 연락이 끊긴 65살 권모 씨를 찾기 위한 수색이 나흘째 이어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공무원과 군인 등 220여 명을 투입하고 수색견과 드론을 활용해 실종된 65살 권모 씨를 찾아 나섰지만 오후 들어 비가 내리면서 수색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내일 오전 9시에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낙석 사고로 통제된 청주 영덕 고속도로 보은 회인 나들목 청주 방향의 1개 차선 통행을 오늘 자정쯤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개 차로 모든 통행은 복구 공사가 끝나는 내일 오후쯤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5시 반쯤 회인 나들목 인근 비탈면에서 토사가 쏟아져 일대 10여 킬로미터가 통제됐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일정이 다음 달 16일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불이 난 스포츠센터 건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물주 54살 이모 씨의 상고심 재판을 제1재판부에 배당하고 다음 달 16일 판결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씨는 이에 앞서 1, 2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구해 상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괴산군과 충남 서천군 등 4개 시군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시군에는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보육시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또 30곳 내외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해당 지역에 귀농귀촌한 만 40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 임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북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